자, 일단 공주대 미술교육과 1년 특강 필독서 목록에 밑줄 쳐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서양 미술사랑 현대 미술사는 밑줄 없죠? 다 보라는 거예요. 그냥 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시아 미술사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위한 동양 미술사는 우리는 이제 손흥민 교수님께서 봤는데 요즘 안 보는 것 같더라고. 이거는 이제 흐름을 잡기에는 좀 난감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은 일단 맥락 이 레벨 2에 동양 미술사 3하가 있는데요. 3권이요. 이제 빨간색 책이에요. 빨간색 책으로 먼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잡기 힘들다 그러면 클릭 아시아 미술사랑 같이 책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초에 있는 간추린 중국 미술의 역사는 좀 오래전에 쓴 책이라 가지고 말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실제로 기출 문제는 간추린 미술 역사의 책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맥락을 공부하실 분들은 레벨 2에 있는 책들을 보시고 기초에 있는 간추린 중국 미술의 역사를 한 번 더 보시면은 아 이런 도판들이 있구나라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 3 보면은 맥락 다시 동양미술사 상한 인사 같은 경우는 뭐 위주로 보냐면 웬만하면은 회화 위주로 보시면 조각이라는 것들은 굳이 볼 필요 없고 회화 위주로 보시고 조각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강사책 참고해가지고 모르는 내용 찾아보는 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교할 때 중국 회화 이론사 동서미술의 흐름 지금 1, 2학년 때 보면 머리 터집니다. 이거는 진짜 레벨이 말만 3인 거지 한 레벨 10쯤 돼. 나중에 화론에 대한 공부 같은 거 하다가 모르면 찾으면 되고요. 서술심화 보면은 새로운 미술의 역사 있죠. 이거는 아시아 미술사만 적힌 게 아니라 서양 미술사랑 아시아 미술사를 전부 체크해놨으니까 나중에 진짜 공부 많이 해서 3, 4년 보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국미술사랑 전통공예책 보시면은요. 청소년을 위한 한국미술사 당연히 기본인 거고요. 단암, 먹과 예술원이 깃든 전통공예, 이게 주니어 RHK인데 이게 아동용 책인데 사실 내용들을 보면 도판들은 절대 아동용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도판용, 교과서에 잘 나오는 도판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판 모을 때. 그 다음에 한국미술 문화의 이해는 정말 기본서예요. 얘는 달달 외우셔야 돼요. 본 다음에. 여기 내용을 우리 책에 많이 넣긴 했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클릭 한국미술사, 한국미술의 역사 이거 당연히 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한국미술의 역사가 기출에 좀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 한국미술 책이 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전공소설을 안윤준 교수님 책에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냐면 그 아래쪽에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를 봐요. 1은 고대편이고 2랑 3이 고려 이후 그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라 가지고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를 이제 1, 2학년들은 같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안윤준 교수님이야 워낙에 한국미술 회화 파트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유홍준 교수님은 문화재 자체를 되게 설명을 잘해주시는 분이라 가지고 도판 설명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홍준 교수님께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흐름을 잡을 거라면 안윤준 교수님 거.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쪽으로 가면 한국현대미술사 오광수죠. 오광수 교수님 거 밖에 볼 게 없습니다. 모든 책은 오광수로 시작해서 오광수로 끝나요. 현대미술사는. 진짜. 그리고 밑에 한국도자서 나오죠. 강경숙 교수님인데 이름이 공교롭게 겹쳤어요. 그분이랑. 이번에 청문회 여신 분이랑 이름이 겹쳐가지고. 자, 그분은 아니에요. 한국도자서 요거는 보면은 도판에 대한 내용들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서 레벨이 좀 있는 거고요. 밑에 레벨 3을 보시면 청출 어람의 한국미술이라고 나와 있죠. 오광수의 미술이란 무엇인가는 서양 미술사 기점으로 이 나라가 표현을 한 거라 가지고 한번 읽어보라고 준 거고, 유홍준의 국도술래도 국보 문제 중에 어려운 거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 도판의 설명으로 청출 어람의 한국미술은 아시아 미술사와의 영향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왜 청출 어람이라는 뜻이 스승보다 뛰어난 사람인 거잖아. 그래서 청출 어람의 한국미술을 봐야 되고, 서술 심화를 보시면 조선 후반기 미술의 대외 교섭, 이게 서양 미술사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기출문제 한두 문제 정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거든요. 보시면 되고, 디자인을 보시면 기초에 한 권으로 읽는 20세기 디자인 표현 때 주로 많이 쓰죠. 그럼 20세기 디자인 아이콘 83 이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맥락 2를 보시면 20세기 디자인 시공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봐야 돼요. 그리고 레벨 3 보면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굿디자인, 이거는 홍대에서 필독서로 공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자인 기초부터 디자인론, 디자인의 구분, 디자인 분야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책의 근거도 그 책에서 거의 다 뽑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그걸 보시고 무슨 비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꼭 읽어보시고요. 판판의 인간을 위한 디자인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표현이라는 미학 보시면은 한눈에 보는 조각사가 서양 조각사의 흐름을 잡고 일단 제일 좋고, 이제 표현 재료 우리
학교 사람들은 지금 재료학은 잘 공부를 많이 안 해. 기본적으로 다 다룰 줄 아니까 시험장에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편이야.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실기시험 때도 그런 경우 있었고. 그래서 미술 재료학에서 전창님 저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되고요. 강남 시내 파나 시리즈가 있는데 지금 절판됐어요. 이거 얻을 수 있는 데라고는 저기 도서관밖에 없거든요. 도서관 가서 열심히 자료 대출해서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디 가면 그 안에 철심 박혀가지고 제목도 안 떠져요. 그럼 현대조각의 흐름 이건 그냥 보시면 되고 디자인을 위한 색채 시구강 요거는 보셔야 됩니다. 색채에 관련된 디자인 이거는 좀 알려주는데 우리가 봤던 현대 색채론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미술로 가기 500만 이건 별도를 진짜 쳐줘야 되는 게 미학이나 기후학이나 동양학, 서양 미학 전부 다 자기는 약하다. 그럼 500원 책은 꼭 봐야 돼요. 이건 제가 몇 년 전부터 꼭 얘기했어요. 이거 제가 찾은 책이라서. 자 밑에 보시면 디자인 미술 교육을 위한 색채 미학 오디세이, 미학 오디세이는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밑에 미술의 해석이 있는데 미술의 해석이 미술 교육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고요. 밑에 미학이란 무엇인가 하르트만 이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바키락 교수님 책에 있는데 바키락 교수님 책 안 볼 거라면은 좀 어려운 내용을 볼 거라면 하르트만의 책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타타르케비츠 미학은 볼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터져요. 서양 미술사랑 현대 미술론 보시면은 클래식 서양 미술사 있죠? 봐야겠죠? 근데 문화 미술 이게 최근 트렌드로 떠오른 책이에요. 문화 미술에서 시험 문제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작년에 저는 진짜 문제 낼 거 많고 문화랑 비교해서 문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제가 맥락을 설명을 해놓고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데 왜 그러냐? 여러분 미술사라는 건요 원래 역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역사는 뭘까? 역사 중에서 사회 문화 중에서 정치야. 이 정치를 보고 이 정치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문화가 나와요. 그래서 정치랑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을 알아야지만 문화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미술 요거를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레벨 1이 레벨 1이야. 자 레벨 2는 진짜 모두 다 봐야 돼요. 어떻게 깔겨도 다 봐야 돼. 진짜. 네, 다 보세요. 자, 밑에 비교, 레벨 3 보면은 비교 있죠. 발칙한 현대미술사 최근에 나온 거고요. 위대한 현대미술가 A to Z. 그래서 현대미술가 중심으로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도 보시면은 도움 정말 많이 되는데 정말 무거워요. 그리고 테마로 보는 서양미술사, 이거 테마로 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그래서 레벨 3는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나 시험 문제 내기 좋은 문제 내는 거고요. 퀴즈 서양미술사도 마찬가지고. 자, 레벨 4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트센스 1900. 이 책 10만원짜리인데요. 10만원짜리인데요. 이게 최근에 내년돼가지고 저희 집에 한 권 있는데 진짜 두껍거든요. 이 책은 보면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볼 자신은 없을 거예요. 책이 제 두께가 제 팔만 해요. 나 팔 나중에 요즘 굵어져가지고 진짜 이만해. 그거 보고 제가 포기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만 찾아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현대미술 사전 찾는 것처럼 뒤에서 작가 이름 찾고 작가 페이지 어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있는 거 찾았는데 책이 워낙 두꺼우니까 누구냐 뒷장 이름이 페이지 몇 개 나오면 한 400페이지 걸쳐 나오더라고요. 포기했어요. 중요한 도판 이름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봤는데 여기서 진짜 기출문제 정말 많이 나왔고요. 제가 답 제대로 못 적어도 아트센스 뒤에 보니까 다 있어가지고 너무 억울했어요. 이주환 교수님은 서양미술사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주환의 서양미술 특강 이것도 보시면 좋고 미술교육론 보고 3, 4학년들은 이제 책을 단권화를 했으면 봐야 되는 입장이라면 3학년들은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거 레벨 4부터 들어갈게요. 자, 레벨 4부터 보면 꼭 읽어야 할 한국교육 미술교육 43 있죠. 이거 미진사에서 나온 건데 3학년들은 읽으세요. 4학년들 읽을 필요 없고 3학년들은 읽으세요. 문화탐구로서의 미술교육도 최근에 문화 트렌드 때문에 나온 건데 굳이 지금 읽을 필요는 없어가지고 얘는 키워드는 아니고 위에 올라가면 미술감상과 미술비평은 워낙 중요하죠. 당연히 봐야겠죠. 그리고 미술감상교육 류지영 교수님인데 류지영 교수님이 남자분 아니고 여자분이 아니고 남자분이거든요. 이분 책은 감상 쪽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라 가지고 박희락 교수님 책 보면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제 인식 단계나 발달적인 얘기가 조금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경험으로서의 미술 이것도 읽을 필요는 없고요. 위에 의미 만들기와 미술을 제가 3년 전이면은
키워드로 보라 그랬을 텐데 지금은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정리가 우리 책에 되어 있거든. 삶을 위한 미술교육도 마찬가지. 삶을 위한 미술교육은 봐야 되고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은 이게 의역이 아니라 지적을 해놔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굳이 보는 거 추천 안 해. 그리고 제가 또 적어놨어요.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도 그냥 보면 되고 위에는 맥락2의 미술교육은 책이 많은데 포스트 모던 미술교육론 요게 다문화랑 시각문화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미술 교수학습 패러다임 변화 실천을 위한 이론 같은 거 이 책은요 꼭 한 권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꼭 사세요. 별표 5개짜리예요. 미술교육과 문화도 별표 3개짜리예요. 미술교육의 가장 기본에 대한 흐름과 현재와 과거의 비교, 그다음에 미술교육의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두 가지 책이기 때문에 책 볼 거라면 1, 2학년들한테 추천할 책은 2개고요. 예비 미술교육을 위한 미술교사를 위한 창의교육, 이건 4학년들이 한번 읽어보면 2차 준비할 때 보니까 여기 지도안도 좀 들어가 있어. 시각문화 미술교육도 필요 없고 이론과 사상, 이론의 탐색 이거 앞으로 되게 많죠. 이해와 방법과 이론과 사상 두 개만 보세요. 자, 그리고 위에 대망의 류지영 교수님이랑 안혜리 교수님이 쓴 미술교육 기초 있죠. 자, 이 책은요 제가 여러분들 책에 정리를 다 했는데 안혜리 교수님이 누구냐면 정말 오늘 좀 이따 미술교육으로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배우겠지만 몸소 빅터 오웬필드의 교육 과정을 실천해 오신 분으로서 어떤 분이냐, 미술교육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미국을 건너가셨네? 근데 애기가 생기셨어. 나왔어. 키워보니까 오웬필드야. 단계별로 지도하셨어요. 저 논문을요, 애기를 키우면서 애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걸로 논문을 쓰셔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셨어요. 진짜 대단하시죠? 그런 분의 책인데 미술교육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된 종합이에요. 이거는 지금 4학년 못 사야 돼. 미술교육의 기초, 류지영, 안혜리 요 책을 꼭 사세요. 모든 내용을 잘 설명해 놓은 게 아닌데 이게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지금 하는 게 통째로 내놓고 여기서 분명히 단답형 돼요. 단답형 문제들이 너무 잘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공통으로 봐가지고 제본을 뜯어가 하세요. 잘 가르친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하고 보시면 공구 중학교 미술 보시면 미진사, 중학교 교사예요. 공구 미진사, 우리 이분이 그 누드로 되게 유명하신 우리과 선배거든요. 그 다음에 김선아 교수님이 쓰신 천재교육 교과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구 미술교육까지 미술 창작이 있는데 이거는 사지 말고 제가 줄 거예요. 연말에 우리 학교 애들이 쓰는 교과서라 가지고 다 모아서 나눠줄 거니까 살 필요 없어요. 대신에 해내 메디에서 나온 거 있어. 미술 창작. 이건 봐야 돼. 일단 공부 미술 문화 천재교육 거 봐야 됩니다. 김선아 교수님이 되게 감상교육 쪽으로 유명하신 분이라 가지고 이런 보시면 좋아요. 감수를 잘 해놨어요. 그다음에 공부 고등학교 신화 선택의 드로잉 미술 이론이 있는데 교육성만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서울이 디자인이고 광주가 드로잉이고 대구가 디자인 조형이고 제주가 미술 이론인데 진짜 쓸데없어.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것도 우리 전공 자료 단도 못 따라가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책 내용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형성평가 지금 제가 숙제 내줄 것들부터 해가지고 풀 것들을 체크를 해줄 건데 일단 122페이지에 4번 이거 풀어보세요. 표현 형성평가 122페이지에 4번 풀어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좀 해놓고 가야지 시험이 많아서. 자, 그 다음 124페이지에 2005년에 9번, 16번 두 개 풀어보세요. 조현준 쌤이 이거 해석 다 해줄 거예요. 124페이지에 9번, 16번 2005년 거에 자, 빗장으로 넘기고 몇 페이지로 가냐? 128페이지 128페이지에 2-2번 이거 지금 풀 겁니다. 2-2번 이건 지금 풀 거예요.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131페이지 14번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3번 그 다음 133페이지에 13번 그리고 134페이지에 2004년 제가 쳤던 거 망한 거 이렇게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풀 문제는 뭐냐 131페이지예요. 131페이지에 14번 피시면
14번 보시면 그래픽 디자인의 영역에 대한 설명과 작품이 옳은 것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지금 1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14번 답 몇 번인 것 같아요? 큰 소리 얘기해봐요. 틀려도 돼. 형성 못한데. 몇 번?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캘리그라피라고 나와 있지만 옆에 있는 건 뭐예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타이포그래피라고 보는 게 적절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면적 형식의 표기지도 다이어그램이었는데 면적 형식의 다이어그램인데 옆에는 히에로그래프라고 이상한 거 나와 있죠. 참고로 히에로그래프는 뭐냐면 상형 문자를 얘기해서 이집트 문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다이어그램이 아니죠. 다이어그램 3번이 있는 게 오히려 위에는 면적으로 올라가야 되죠.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오히려 히에로글리프를 바탕으로 만든 상형 문자 픽토그램에 가까워요. 그리고 4번도 그래픽 심볼이라고 하지만 얘는 일러스트에 가깝죠. 뭘 자꾸 그려놨으니까. 5번 시멘토그래피.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딱 한 번 나왔어요. 시멘토그래피.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잘 답이 안 나오죠. 132페이지 보시면 교과서 도판이라 가지고 교과서 정리하라고 하는 이유도 이렇게 작품의 도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도판인데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132페이지에 있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지도서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바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교과서 바탕으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작품이 아니라 못 봤던 작품들 있죠. 그런 작품들을 여기다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그럼 다시 앞쪽으로 와서 128페이지 128페이지에 2-2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푸는데 제가 몇 분 드리냐? 10분 드릴게요. 시간이 걸려도 이건 다 풀고 교과서 넘어가겠습니다. 10분 드릴게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 열심히 적었다. 지도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진짜 어렵습니다. 지도안. 문제 어렵죠? 참고로 이거 그 당시에 문제 풀어가지고 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문제가 감점이 제일 많았대요. 우리 좋다고 무서우기를. 길이 안 너무 되게 키워된다. 나를 좀 되잖아. 짱이 길이 있는 건 아니네. 시킨다 이거는 강제적인 얘기거든. 유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애들이 당하는 거니까 좀 순화해서 얘기를 하면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동기를 유발한다고 좀 더 호기심보다 동기라는 거 같고. 이게 우리 도입관계에서 지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유발이야. 그 다음에 학습 목표가 그러면 이제 개념을 여러 생각하는 개념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나와야 호기심을 유발했으면 지금 관련을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나요? 그렇게 되겠죠. 1번에서 시간 순서대로 답을 정하니까 1번에 유발을 했으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주변 환경에서 자신의 경험을 감상하지 않는지 그러면 이게 공부 과정으로서 다간지니까 교육 과정에 근거한 내용이 키워드가 들어가겠지. 이게 지도하는데 말들 좀 실제로 사용하면 지도하는 거잖아. 너무 길면 안 돼. 보여주고 지도 학생 내용 아니라 유의지 지도하는 아니라 자료에 중앙대이라도 이렇게 어려운 말 쓰겠다고? 이렇게 계시는 자료에 사회에서 느끼는 아름다운 분위기에서 소문나 이런 식으로 이거를 기념해 기능에 대해서 소문이 나는 게 여기 딱
내일 수업 시간 되는 건데. 네, 중요한 거. 두 번째. 그래서 또 이유가 있지. 이들에게 어쨌든 센스를 주지. 그런 거는 비슷한 거 보자. 세 번째, 그대로 이럴 수 없어요. 그래요? 다들 똑같은 실수들을 하고 계시네. 10중에 8분은 똑같은 실수들을 하고 계시네. 자, 지도한 문제 많이 어렵죠? 이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갔으니까 답안지 적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감을 문제 풀이에 대한 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먼저 스트리트 위에 있는 이거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스트리트 퍼니처라는 거리 시설물로서 휴지통, 우체통, 벤치, 식수대, 가판대, 공중전화 부스, 표지판 등을 말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리트 퍼니처에 대한 내용이겠죠.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근데 2-2번에 보면 얘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공부 개정 때 문제예요. 그래서 김 교사는 스트리트 퍼니처에 관하여 교수학습 계획안을 작성하려고 한다. 다음에 교수학습 계획안에 제시된 내용을 고려하여 도입, 정리, 평가, 항목을 각각 3가지씩 서술하시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일단 차시가 몇 차신지 알지? 5차시에서 6차시는 상관이 없지만 얘는 몇 차시예요? 1에서 2차시예요. 그러면 얘가 도입 단계니까 개념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네 라고 해서 봤는데 영역이 강의가 아니라 표현이네. 그럼 표현을 뭔가 하는구나. 대상이 중학교 3학년이래. 이게 정합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업을 해야 될지 차시가 1, 2차시니까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걸 진행을 해야겠구나. 그럼 영역의 표현이니까 뭐라도 하겠구나라고 해서 학습 목표를 봤더니 이번 1, 2차시 안에 이게 모든 게 다 나와야 되는 학습 목표겠죠. 1번 스트리트 퍼니처의 사회적 역할, 기능,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회적 역할, 기능, 아름다움 이것쯤은 알겠죠. 그럼 밑에 답안지에 이건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돼요?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한목적성, 심리성, 경제성, 독창성 이거 4개 다 적어주긴 길죠. 그럼 적어도 얘들은 뭐야? 디자인의 조건이죠. 굿 디자인의 조건이죠. 그럼 얘를 굿 디자인의 조건이라고 치환시켜서 답안지에 적어줄 생각하고 밑줄을 그어놔야죠. 밑줄 긋고 굿 디자인의 조건이라고 답안지를 적어준다는 걸 감안을 하시고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스트리트 퍼니처, 주변 환경 나왔네. 공부 체험이죠. 공부 과정 체험입니다. 이거 또 키워드구나. 스트리트 퍼니처를 계획하고 그러면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죠. 이게 전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할 수 있다. 표현에 관련된 키워드는 여기 다 나왔습니다. 3번 또 주변 환경 나왔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스트리트 퍼니처의 모양을 어떻게 제작할 수 있대. 자 준비물 교서 봅시다. 스트리트 퍼니처 사진 또는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자료, 학생, 주변의 스트리트 퍼니처 사진, 스케치 도구, 모형 제작 재료 여기서 다 답안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일단 도입, 여러분 수업 시작하면은 도입